만약 10년간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했었던 외식 사업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장사를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번 것이 언제였을까? 새로운 메뉴가 대박을 터뜨렸을 때? 아니면 칼국수보다 인기가 좋은 겉절이 김치를 포장 판매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어떤 순간, 어떤 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까? 아마 칼국수 전문점 장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큰 목돈을 손에 쥐었을 때는 바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았을 때였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부동산 사무실의 상담실장이었던 그 젊은이는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역시 뷰가 중요하더라면서 시그니엘 롯데타워로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것도 강남 건물주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을 때도 이 놀라운 사례의 주인공은 젊은이였고 현재도 젊은이라는 점이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말 성실히 노력했던 평범한 젊은이라는 점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구의 14.6%에 해당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니어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성적표가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고 집 한 채 남았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므로 뭔가 새로운 일과 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들어보면 무작정 좋다는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하다가 열심히 일했지만 낭패를 보는 사례들을 꽤 많이 접하고 만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삶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총동원해서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의 리스크 없는 삶을,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코칭과 교육을 17년간 해오신 심기루 저자님을 모시고 실패 없는 창업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미래, 안전한 노후 대책을 준비해드리고 싶은 한국 비즈니스 F의 심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읽고 싶은 그 책에서 읽고 싶은 구절을 부탁드렸는데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시니어분들이 은퇴를 네네. 하시고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치킨집이랄지 김밥집이랄지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을 하면서 네네. 당장 수익을 벌 수 있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남들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냥 쳇바퀴를 돌듯이 그달 벌었던 거를 그달 쓰게 되고 네. 자녀들의 교육비랄지 조금씩 저축하는 비용들. 네네.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돈들이 결국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네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돈을 벌게 되는 건 아까 말한 치킨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게를 팔고 권리금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큰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네네. 사업이 실패가 없이 흔들림 없이 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네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도 그러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첨언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제가 17년째 그런 비즈니스 코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예전에 하던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에 눈앞에 있는 수익만 보면서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뭔가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고 네네. 딱 거기서 멈추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더 내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오늘 이 TV의 시청자이신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님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해온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의 노하우가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네.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니어 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윤택한 미래,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남들이 하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늘 남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 뭐랄까요? 계속 쳇바퀴를 도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매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강연에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왜 보면은 명동이나 뭐 번화가나 이런 데 가보면 길거리에서 노점 상들이 물건을 파는 게 있죠. 그 물건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인데요.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 자전거였어요. 건전지르면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10,000원짜리 자전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자전거를 우리가 팔았을 때 돈을 얼마를 벌 수 있겠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문득 던져봅니다. 뭐 이걸 사와야 되니까 뭐 물건이 있어야겠죠? 제가 1,000원에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원에 떼온 이 개구리 자전거를 10,000원에 팔았을 때 길거리에 나가서 판다면 과연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청중들은 글쎄요, 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팔리겠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한다는 것도 힘들고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뭐 장사하기 힘들 겁니다. 뭐 하루에 나가서 10개, 20개? 뭐 그렇게 팔아봐야 다 남아서 10,000원이 남아도 그렇게 많이 벌기가 어렵겠죠.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그게 최선의 최고의 매출인가요? 조용하죠. 그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구리 자전거를 팔아서 1년에 30억을 벌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웅성웅성 이 소리가 나오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3천만 원도 힘들었던 게 30억이라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수출을 할까요? 이거를 뭐 도매를 할까요? 뭐 연예인 협찬을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뭐가 되었든 자꾸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는 나왔죠. 3천만 원밖에 못 벌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니까 어떻게 하면 30억을 벌 수 있을까로 집중하게 되면서 방법을 찾아내더라. 그중에 뭔가 하나가 터지면 정말 3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 스토리는 뭐였냐면 제 거래처의 친구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가 망하신 겁니다. 안 팔려가지고. 그때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탈출했냐면 개구리 자전거를 팔 수 있게끔 이 지입 차량을 갖고 있는 팀장들을 20명 정도를 모았대요. 그런 다음에 이 팀장들은 양로원, 경로당 이런 데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담배값을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며 각 길거리 보면 막히는 데들이 있죠? 뻥튀기 팔 그러는데 걷다가 딱 모셔다 드리고 하루에 10개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면 20명의 팀장이 10명의 그 어르신들 그리고 10개의 매출 총 2,000개의 판매가 일어나겠죠? 하루에 2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팀장들한테 주던 이 수당이 4,000원이었고 그 팀장들은 4,000원에서 어르신들 담배값을 드렸겠죠? 그리고 원가가 1,000원이었고 나머지 그럼 마진이 5,000원? 하루에 1,000만 원씩 벌리네요. 이렇게 되는 것을 1년을 곱해보니까 36억 5천만 원?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팔렸나 봐요. 반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싹 있던 재고를 처리하고 은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3천만 원에 갇혀있던 사람도 방법을 바꾸면 아예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보면 요즘 같은 시기가 어떤 시기냐? 불황이다, 코로나다, 늘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주위 사람들이 많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음식점에서 정말 서비스가 좋고 마인드가 제대로 되었던 사장님은 오히려 코로나 때 음식 맛이 좋다는 것이 퍼져가지고 배달 장사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더러 어떤 뭐 배달점이 아닌 어떤 서비스가 좋아서 힘든 이런 시국에도 끊임없이 단골이 찾아와 주는 분도 있습니다. 불황이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보시면 이 뭔가 남들과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원래 하던 것을 음식점은 말이야 그냥 뭐 친절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친절하고 남들이 따라하기 편한 어떤 뭐 맛을, 친절을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맛도 있고 친절하면은 생겨나는 형태가 방금처럼 많은 경쟁, 그리고 뭐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어떤 가격 할인, 출혈 이런 것밖에 없겠죠.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노력을 하십시오. 장사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부귀영화가 따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경쟁 자체가 없어지게끔 나만의 것을 개발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영업이었지만 정말 새로운 나만의 사업체로 발전시켰던 저희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알만한 자라다 미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정말 다 알고 있는 자라다 미술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 분이 저를 찾아오셨던 그때 나이 당시 20대 중반? 한 24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젊은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을 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방문 미술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동을 가르치는 미술은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 많이 가게 돼 있고 여자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을 선호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미대를 나온 남자가 뭐 마땅히 취업할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과외를 하게 되었고 과외 또한 대부분 아들만 하게 되었던 거죠. 아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과 제가 이야기를 잘 나눴던 게 어차피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딸을 가르치거나 아들을 가르치거나 섞어서 하는 게 아닌 정말 딱 아들만 가르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주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여자들이 갈 거고 뭐 비슷하게 간다 쳐도 왜 시장의 반을 버리고 가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했던 말은 우린 시장의 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반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남자아이에게 집중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청객분들도 여성분이 많으신데 아들 키워보시면 어때요? 딸에 비해서 딸은 뭐 알아서 크는 거죠. 아들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이게 참 힘들죠. 산만해가지고 정말 이 미칠 것 같은 이런 엄마들. 자, 딸로 태어난 엄마들은 절대로 모르는 아들에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약 50페이지 정도가 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어머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책자들을 나눠드리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들에게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샘플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아들 데리고 오면 제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려드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들을 동반한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샘플 교육을 하고 그때 어머님들이 느끼는 거죠. 뭐야. 우리 애가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5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던 우리 아이가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곳이구나. 이곳에 보내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력이 높아지겠구나. 뭐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수십여 개의 체인점이 있고 아들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말 아들 교육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가 잡혀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 사업가로 성장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TV가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TV니까 이번에 시니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2016년 11월 달에 저를 찾아오셨던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천안에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헌책방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 서점들에 밀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찾아와서 아유 저는 뭐 장사도 안 되고 이제 그거 접었고요. 뭐 그냥 뭐 저는 뭐 할 것도 없고 건강식품이나 팔아볼래요. 건강식품 갑자기 왜요? 먹어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릎 아픈 것도 사라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서 이걸 알리고 싶다 내 주위에. 제가 한마디를 우스갯소리로 던져봤습니다. 사장님,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아니, 진심이에요.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아예 뭐 솔직히 뭐 좋기도 한데 뭐 팔면 돈이 될 것 같았다. 그분께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먹고 좋으면 계속 드세요. 드시면 되지 팔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사장님이 해왔었던 그 과거에 20년에 걸친 헌책방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에이, 헌책 요즘에 안 팔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책을 팔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해왔었던 그 전문성으로 갖춰져 있는 분명히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우리 사장님의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넷 서점에 밀려가지고 이 전집 위주로 이런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전집을 팔 때 어떻게 해야 잘 팔립니까? 이게 보면 이 트렌드가 있고 또 적정한 가격선이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팔면서 어떻게 이거를 어머님에게 잘 쓸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옳거니 이걸 한번 살려봅시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헌책방을 접었기 때문에 뭔가 책을 보관할 곳이 없잖아요. 일단 헌책을 우리가 먼저 팔아볼 겁니다. 다시 전집으로. 전집을 인터넷에서 매입을 해다가 내가 그 전집이 필요할 만한 사람에게 공급을 먼저 해보면서 나의 이 커리큘럼을, 나의 컨텐츠를 좀 더 깊게 가다듬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집에서 재택으로 전집을 팔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쭉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했던 것이 바로 중고책 딜러 창업교육이었습니다. 왜 보면 이 말부터가 중고책이란 말이 맞는 말인데 헌책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중고차 하면 익숙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차 딜러처럼 왠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 중고책이라는 말을 만들어 중고책 딜러. 왜 자동차도 차를 볼 줄 알아야 제값에 떼우고 어느 정도 마진을 붙여 팔듯이 중고책도 뗄 줄 알아야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와야 되는지를 알고 마진을 붙여 팔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집에서 소일거리 삼아 육아 맘들이랄지 뭔가 경단녀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런 중고책 딜러라고 하는 창업 교육을 만들어서 이분의 수익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사례.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이죠. 자, 어떠세요?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그래, 좋은 건 알겠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사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사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런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내는가 이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이 인생에서 나의 명분이나 상징성 혹은 강점, 전문성 내가 있을 때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어서 나의 아이템과 섞는다라는 이야기로 이름을 붙여서 인생 플러스 아이템, 인생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나만의 이 인생템을 찾는 법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궁금한 점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템을 찾는 방법은 오늘 크게 4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에 딸려있는 비슷한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림으로써 완벽한 이해와 함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야 되는 이 마음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100세, 120세, 15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수십 년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정말 풍요롭고 이 자녀분들, 손주분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출 것인가. 첫 번째는 나의 강점, 장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 나의 사업 아이템을 바꿔내는 작업입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중고책 딜러랑 같은 달에 오셨던 분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오셨던 이 창동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계셨던 박주삼이라고 하시는 이 중년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늘 적자일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좀 그래도 좀 젊고 스마트한 이런 선생님들을 원할 것이고 자꾸 밀리게 되는 거죠. 적자일보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너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여쭤봤습니다. 학원을 잘하게 하는 게 목표이냐? 아니면 정말 원하시는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냐? 당연하게도 그건 후자였겠죠. 그렇다면 사장님이 뭘 잘하는지를 제가 알아야 좀 이 사업의 아이템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분이 아주 프리토킹의 달인이다. 그래서 그럼 자기소개 영어로 해보시겠어요? 이 발음이 너무 정확하게 잘 들리다고요.
제가 이 영어가 싫어가지고 저 고려대학교 중퇴를 했는데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제 귀에 들린다는 거는 발음이 너무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경상도 남성의 이 사투리. 사장님, 이 발음은 프리토킹과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듣는 건 잘해요. 사장님이 잘 들으면 뭐 해서 먹습니까? 그럼, 내가 잘 들으니까, 잘 듣게 해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귀뚫기 하나만큼 내가 잘한다. 그럼 귀뚫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지. 왜 영어학원을 하셨어요? 귀뚫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전문가도 많고, 책 쓴 사람, 텔레비 나온 사람, 뭐 광고비도 네이버에 보면 막 무슨 영어 그래요 막 뜨잖아요. 뭐 일주일 만에 들리기 시작해 이런 거. 경쟁이 안 된다, 내가. 사장님, 그럼 일반적인 귀뚫기로 갔을 때는 경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결론이 바로 해외에 이분이 이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유학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동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인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 취업 나가려고 공부를 했었던 이런 과거 경력이 있고 옳거니 이거다. 해외에 취업하러 나가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 잘 보려고 귀 뚫는 거랑 아예 다르죠. 해외에 나가는 어떤 이 업종의 어떤 직업들이 또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뭐 간호사랄지 셰프,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뭐 나름대로 이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군에서 나는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이걸 내가 토익 점수 잘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에 갔을 때 과연 저는 간호사 갈 거니까요. 간호사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를 정확하게 마스터 시켜주세요. 면접을 보고 싶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해주세요. 이런 게 되지가 않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생초짜여도 스파르타식으로 빠르게 귀를 뚫으면서 석 달 만에라도 내가 해외에 나가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럼 내가 가르칠 거는 귀뚫기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직종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으며 그쪽의 주거 편의시설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생활 향수병에 관련된 대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접근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어 학원과는 다른 색다른 게 나오겠죠. 그 결과로 이분은 기존에 벌던 수익의 아주 많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정도의 흑자를 내면서 멋진 해외 취업 영어 연구소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기반을 놓고 누구를 도울 것인지 생각을 한다.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고객들의 꿈,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혹은 고객들에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목표와 지향점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분들끼리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질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무리를 집중시켜서 하나의 대상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분은 2015년 8월 달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변호사셨는데요. 이제 막 개업을 하셔가지고 뭐 변호사도 아시다시피 뭐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영업을 잘해야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개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돈들이 고스란히 적자를 남고 광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대출 받았던 돈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위기심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 30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젊은 변호사 하셨는데 이분이 뭐 여리여리하시고 그런 여성분이세요. 나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 자체가 여성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조근조근 얘기하고 뭐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좋다. 뭐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혼 쪽으로 전문을 하고자 해도 결국은 이 이혼이 뭐 나만 전문은 아니잖아요. 법원 앞에만 가도 많잖아. 이혼 전문 변호사. 승소율이 어떻다. 내가 뭐 이겨준다. 위자료를 얼마 많이 받아준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 좀 더 좋다와 좀 더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제품을 써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근데 좀 더 다르다라고 하는 건 써보기 전에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하긴 좀 드물죠. 그건 다른 포인트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과 함께 이 변호사 업계, 이혼 쪽에 관련된 어떤 법률 업계의 분위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왜 이런 일을 했으며 그리고 이혼 시장에 관련된 이 변호사들의 입장은 어떠하며 그때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갔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나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가지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나요? 이혼하고 나면 대부분 후회를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돈 때문에. 왜 보면은 이
돈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했습니다. 글쎄요. 외도 자체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돈도 못 버는 게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하는 걸까요? 이거 좀 농담입니다만. 이런 것처럼 경제적 문제로 우리가 이혼을 선택하는데 거기서 뭐 승소해봐야 얼마를 더 받을 거면 위자료를 받아봐야 얼마를 더 받겠어요? 그거 뭐 몇 천만 원 더 받아봐야 금방 쓰고 나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 다 쓰고 나서까지도 이분은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약자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구나. 그분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그건 변호사의 일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변호사의 일이 아닌 건 맞는데 변호사 하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알죠? 그거 왜 안 도와줘요? 변호사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그렇죠. 변호사의 일이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들은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혼시키는 건 잘못된 거다. 시키는 건 좋으나 이혼 후를 준비하게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이혼 후에도 돈을 벌라 그러면 창업이랄지 취업, 부업, 재테크 뭐 이런 4가지 크게 그 덩어리가 있죠. 이쪽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리 경제적 독립 자립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창업만 해도 배달이 있고 어떤 뭐 이런 식당이 있고 뭐 식당도 홀이 있고 뭐 술집이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옷가게 판매점이 있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이 이후준이라고 한번 약자를 정해볼게요.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후준. 자, 여러분들의 이혼 제 막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정말 행복한 내가 그리던 그런 싱글 라이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지 않게끔 창업, 취업, 부업, 재테크 이 분야에서 72인의 이후준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드리며 백을 인맥이 되어드리며 중요한 부분을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 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80-134-5678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할만 하잖아요.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자꾸 변호사 광고만 많으면은 거기는 얼마예요? 이거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수임료가 500인데 여기는 뭐 얼마예요? 여기 300이요? 아, 잠깐만 있어 보세요. 다른 데 얼마? 여기 300까지 해준다는데요? 방금처럼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건 늘 경쟁에 시달리고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건, 의사건. 그런데 방금처럼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특별함을 살린다면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오신 분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변호사님 이제 제가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연스러운 고객 발굴이 될 것이고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내걸 필요도 없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모여서 익히고 공부하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아주 저비용의 고효율 광고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아주 흥하게 되어서 현재 법원 앞에 큰 또 건물에서 이 꼭대기층에서 아주 멋지게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표 변호사로 밑에 변호사 여럿을 거느리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3번째 볼까요? 내 과거의 스토리, 상징성, 명분, 정통성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꼭 생깁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은 내가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죠.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들도 처음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은 에이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사례를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판을 벌려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신선하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3번째 사례는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에서 정통성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건 얼마 전의 사례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신천 쪽에서 잠실 신천에서 권투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장사가 될 리가 없죠. 매출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좋을지 마케팅을 어떻게 될지 뭐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듣고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마케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케팅을 아무리 잘한들 요즘 같은 시국에 권투 배우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권투를 한다고 쳐도 우리 체육관에 와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뭐 이건 뭐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템을 만들기 위해 인생 스토리를 들어봐야겠죠? 자기소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건달 출신이셨대요. 권투 체육관 하는데. 아니 건달이요? 웬 건달이요? 그랬더니 실은 비행청소년이었대요. 또 고등학교 때.
그 무슨 비행이에요? 그랬더니 막 때렸대요. 가해자, 학교 폭력에.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이게 뭐, 이게 속된 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 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건달이 됐고, 이게 이제, 개가천선하셔가지고 할 게 이제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권투장이었구나. 이거 참 아름답구나. 그거 자체가 우리 사장님의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볼까요? 이분이 이 건달 생활을 접게 된 이유가 이 사모님이 이 선교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 정말 주님 영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으로 정말 이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차려서 혹은 그래도 이제 일단은 물질적으로 채워야 되는가의 기로에 섰을 때 이제 권투 체육관이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자기는 남들을 돕고 싶고 그래서 이제 소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학교에 가서 이런 뭐 학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과거가 있대요. 그때 참 거기 잘 나가던 애들, 이제 싸움 잘하는 일진이라 부르죠. 이런 애들이 자기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들이 있으면 자기가 중재도 좀 시켜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예방과 근절에 대한 일들을 좀 해보니까 보람도 차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내세웁시다, 우리가. 건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진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누구랑 붙어도 안 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등치도 이만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뭐 그쪽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이런 인맥이 있다 그러면서 나 일진 애들 뭐 꼼짝 못한다고 자기한테 오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중재시켜 줄 수 있고 일진 애들을 개화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 학생들이 오면은 이분들이 왜 보면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만만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만만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력, 눈빛, 행동. 여참 뭐 나도 괴롭히면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함께 가르쳐 줄 수 있게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일반적인 운동만을 가르치는 이 권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과 무시당하지 않는 법과 강하게 나를 어필하는 법과 대응하는 법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누굴 또 때리면 안 되잖아요. 맞던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선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인격 수양까지 같이 통틀어서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로 했고 이것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마 1년만 지나도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체인점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서 명분, 정통성을 뽑아내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들어갈게요. 이 네 번째 방법은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전문적으로 강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거 그리고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그 자체에서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이 될 것이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분의 사례는 2008년도 그때 당시 나이 29 정도 되셨던 어떤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웹디자이너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쇼핑몰을 차리게 됐대요. 그 무슨 쇼핑몰인가요? 고양이 사료와 모래와 용품을 팝니다. 그거 왜 팔아요 갑자기? 자기가 그걸 키워서 좋아해서 키우는데 거래하던 쇼핑몰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인수해 볼 생각 없냐?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이제 떠맡게 된 거네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회원이 있지만 뭐 딱히 매출도 없고 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헐값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이러고 저한테 물어볼 때 거꾸로 왜 그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돈이 벌려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돈 하면 절대 돈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가 너무 좋아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도 내가 걷어 먹인다. 갸웃했습니다, 전. 그게 무슨 소리일까? 밥을 준대요. 왜요? 아니, 그 가여운 거를 왜 냅둬 이거를 줘야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전 고양이 싫어하거든요. 그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막 뭐라 안 해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막 욕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런 짓을 왜 하세요? 그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짓이라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이쪽에 뭔가 이 강력한 이념이 있구나. 정말 철학, 이 아킬레스 건이구나, 이거. 오, 정말 이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뭐, 막 고양이를 걷어먹여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자잘못을 떠나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전국적으로 사장님처럼 그렇게 이 길냥이들을 이 걷어먹일 정도로 보살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사장님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읍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도 하고 뭐 피켓 들고 길냥이를 사랑합시다 뭐 이런 거 행진도 좀 하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진도 좀 찍고 보도자료 송출도 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좀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국적 연대가 만들어진 게 길냥이 수호천사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길냥이 수호천사단의 단장이고 단원들이 모였겠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하면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제가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료를 좀 저렴하게 사오니 제가 좀 선물을 해드릴게요. 제가 협찬을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제가 걷어먹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고양이들을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 길냥이 수호천사단이 하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우리 언니 최고예요. 대박! 전화하는 거죠. 야, 너 고양이 사료 어디서 사? 뭐 동물병원? 야, 괜히 의사 돈 벌어 주기지 말고, 야, 이거 불러봐, 이거 적어봐, 주소, www. 뭐 검색하면 나와. 자연적인 입소문이 나고, 이분들이 알아서 소개를 해주고, 구매를 해주고, 이런 의로운 우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쇼핑몰 사장님과 고객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우리 언디입니다. 우리 대장이고,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줘야죠. 이렇게 만들었던 고객과 나와의 연대를 구축해서 나와 비슷한, 특히나 이건 내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성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의 사업을 재해석하면서 사업의 경쟁이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러면서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명예까지 찾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의 발전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나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나만의 인생템을 찾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며 여러분들의 자영업이 나만의 기업체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미래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 다르게 새 것을 창조해낸다기보다 있던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렇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느냐에 되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사례로 보여주신 네. 분들 외에 사례가 너무 재밌어서요. 네. 예, 저희가 알만한 또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뭐 방청객분들도 그렇고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다 아실 분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면 네네네. 이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부터 컨설팅을 받던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개통령 강영욱 소장. 오, 정말요? 네, 개인적으로 형 동생하고 있는데요. 네. 형욱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저희 강아지를 맡기려고 네. 애견 훈련소를 찾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게 첫 만남이었어요. 2011년 초. 그때 이제 저희 강아지 훈련을 맡기고 이 사람 보니까 진짜 백이다. 훈련 너무 잘 시키고 진심이 느껴지죠. 정말 그때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이 나의 사상, 네. 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애견 훈련소에 두는 것만으론 이게 솔직한 얘기로 불충분하다. 네, 잠깐. 그쵸, 잠깐 스쳐가는 거니까. 집에 가면 뭐 다시 똑같은데. 네. 왜 뭐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걸 봐도 그쵸. 엄마가 바뀌지 않는 이상 뭐 바뀌겠냐고요. 견주, 보호자들, 네네. 강아지 반려견의 보호자분들이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건 훈련소를 오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뭐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라.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엄밀히 따지면 훈련소 오지 말란 소리잖아요. 네. 자신의 사업체가 그 훈련소인데. 네네. 그런 말도 잘 못하겠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뭐 다 이런 훈련하는 이런 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이게 좀 못할 짓을 하는 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난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런 올바른 일,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 하고 싶었던 말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 네. 이게 북유럽에 보면은 퍼피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강아지를 입양해 오면서 네. 어떻게 맞아야 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식의 이 어떤 뭐랄까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하는 강아지 네. 입양 교육기관 예.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무슨 강아지를 음식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 친구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호주로 또 북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그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죠. 그래서 저와 함께 그거에 관련된 이 강아지 애견 훈련에 관련된 견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책자로 정리하고 그런 영상들을 공급해주고 그런 워크숍을 열고 하는 형태로 차근차근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그것이 발전되어 지금의 개통령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도 또 포인트가 비슷한 면이 있네요. 포인트가 어찌됐건 애견을 훈련시키는 거에서 견주를 훈련시키는 걸로 관점을 바꾸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예, 더 나은 교육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면서 고치는 것보단 사실 시작하면서 제대로 하는 그렇죠. 게 사실 맞잖아요. 관점을 제대로 맞습니다. 갖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당신의 사업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까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반드시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과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철학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무슨 사업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하루하루 그냥 사는 네. 거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나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게 포인트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주위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맞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 다 안 된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맞아요. 교류를 하면서 나에 대한 진솔한 과거 이야기들을 터놓고 서로 그 대화하는 모임들을 만들어보고 하나씩 조그만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네. 이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네. 하나씩 자그마한 성공들을 이뤄 나가다 보면 큰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생기게 될 거고 자신감도 네.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 재밌네요. 네네. 그렇다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떻게 해도 살기 힘들어. 맞습니다.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디지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아,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이 엉망이라 안 돼. 뭐 별 핑계가 다 있잖아요. 부정적인 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GDP는 올라가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죠. 세금은 많이 거치고 있고 그건 곧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텐데 이 돈을 다 누가 벌고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게요. 네네. 일단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되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죠.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네, 괜히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기보단 영웅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 난세를 이용하는 거죠. 아, 오, 재밌네요. 영웅이 될 이것도 준비라고 하는 거. 역발상이네. 그런가요? 네네. 그 준비라고 하는 게 방금처럼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보면서 네. 피드백을 해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분. 네네. 처음부터 내가 영웅이 될 상으로 뭐 칼 차고 나와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조그마한 실패와 시도를 통해 도전, 실패, 개선, 성공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가면서 네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확신과 자신감 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조그마한 도전 속에 쌓여 있는 나만의 이 암묵지들, 이 나의 이 커리어들 이런 것들이 나를 쭉 밀어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차근차근 시도하고 어떤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거 누가 몰라 이러면서 또 실패 해봤어. 아 그래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참 이러면서도 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성장통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 저도 다짐을. 네네. 아, 오늘 시니어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네,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아 청년분들, 네. 네 아드님 따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건지 이거 유튜브 전달하는 건가요? 네. 청년들은 정말 좀 안타깝죠. 요즘 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언제든지 내 집값 뭐 상승, 난 집이 없다, 뭐 30대, 20대 자살, 이거 과거 몇십 년 전 신문을 봐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언제? 지금 그렇게 느낄 뿐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대중매체가 어떤 이 SNS 이런 걸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많이 퍼져서 그러한 느낌이 더 심하게 네, 느껴지는 거죠.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 네. 언제나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다 힘들었고 좋다고 생각했으면 다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수십 년의 뭐 많게는 뭐 1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젊은이에게 남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요. 그 변화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뭐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거, 뭐 주식이 올라가는데 난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 이 정도 때문에 좌절하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앞에만 본다. 물론 그게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그 너머를 보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고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안 했을 뿐이다. 네, 맞아요.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이 있지만 하나 안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네, 많은 풍요가 올 겁니다. 오늘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누구든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을 갖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용기가 생기고, 더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만의 아이템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나만의 인생템을 찾아서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나만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조금 돈 걱정 좀 덜 하는 그런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